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자,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 한번 해볼 텐데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삼각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림 그리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우리가 아무래도 좀 고등과정에서 좀 이렇게 재밌게 배울 만한 자, 그런 내용은 아무래도 세 번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삼각함수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리 공부하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울 내용은요. 자, 일반각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각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 배우는 그런 시간을 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각이 무엇인가가 지금 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을 여러분들 자, 좌표평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기준을 하나 정할 거예요. 자,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반직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문자 X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반직선 OX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직선 OX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반직선 OX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하나, 자, 이 점을 잡아서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O하고 P를 잇는, 자, 또 다른 반직선을, 자, 이렇게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을 정해봅니다, 이제. 자, 각이 뭐냐면요. 자,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OX라는 반직선과 자, OP라는 반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OX를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요. 자, O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그 반직선 OP하고 완전히 일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 이 OX 반직선을 갖다가 회전시킨 그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의 크기.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소에 쉽게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어때요? 역시 다 알고 있었던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자, 이번 시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편안하게 자,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각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도 여러분들한테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직선 OX와 반직선 OP에 의해서 자, 각이 결정되고 각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얘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반직선 OX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직선 OP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자,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그러니까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회전한 그 양, 그거를 또 각의 크기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각을 이야기할 때는요,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시계 방향을 되게 우리가 평소에 보면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의 크기가 양의 방향이 있고요. 자, 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양의 방향으로 가면은 그냥 기호를 뭐 따로 안 씁니다. 뭐 플러스라고 써도 되겠지만 안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음의 방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시계 방향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의 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을 음의 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의 각으로 회전을 할 때는 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표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 반직선 방향으로 30도를 갖다 그러면 자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다가 내가 30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30도 자 이렇게 자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도대체 일반각이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O고요. 여기가 X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초선이 있는데, 이 시초선에서부터 딱 봤더니 어떤 그 OP라는 동경의 그 크기를 봤더니, OP라는 동경의 크기를 봤더니 그 각의 크기가 얼마였었냐면, 알파도였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파도보다는 한 60도가 더 훨씬 나가나요? 만약에 60도라고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60도 이렇게 회전했다 그러면 그냥 60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큰 생각의 틀은 몇 도에서만 생각하느냐면 얘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360도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60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맨 처음서부터 하기 전에는요. 얘가 몇 바퀴를 돌고 거기까지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처음서부터 시초선 5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60도만 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더 60도로 간 건지 아니면은 그 한 100바퀴 정도 돌고 나서 60도로 간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 60도를 갖다가 그냥 60도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각을 나타낼 때도 일반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자, 그 나타내는 각이 바로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60도라고 했을 때요. 자, 이 60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앞에다가 뭐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느냐? 360도 곱하기 회전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각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60도밖에 안 가보다 그러면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한 바퀴 돌고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n에다가 자,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각의 표현법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각도 뭐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자, 알파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을 갖다가 조금 그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좀 편리하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각의 위치를 표현을 할 때 서로 약속이 좀 돼 있으면 좀 편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사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x축, y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쪽에 요 사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1사분면, 그 다음에 얘는 제2사분면, 그 다음에 얘는 제3사분면, 그 다음에 얘는 제4사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들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1사분면에 있을 때는요. 자, 이 각은 제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사분면에 있을 때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리고 제3사분면에 있을 때는 제3사분면의 각, 그 다음에 제4사분면에 있을 때는 제4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800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800도. 자, 그렇다면 얘는 과연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라는 겁니다. 800도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360도 돌아버리면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아버리면 720도, 그러면은 이게 두 바퀴 돌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몇 도가 남습니까? 80도가 남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도 어때요? 80도 같죠? 자, 그러면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제1사분면의 자,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800도 같은 경우는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20도 같은 경우는요,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음의 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선생님도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는데요. 자,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 자, 그리고 몇 도 남습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남아요. 자, 그러면 이 그 X축으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60도를 시계 방향으로 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4사분면에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20도는 제 4사분면의 자,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일반각이 무엇이며, 일반각의 표현법.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이야기할 때 그 위치를 표현하는 자, 그런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경의 여러분들 위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동경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크게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5가지로 나눠서 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두 각 알파, 베타가 있는데요. 자, 두 동형이 일치할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시초선에서부터 알파의 동경을 나타낼 때니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얘가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합시다. 이게 알파입니다. 자, 그런데 자, 베타의 동경을 또 나타내 봤더니요. 자, 베타의 동경도 알파하고 똑같아요. 뭐 한 바퀴를 돌고 거기까지 가는지 두 바퀴를 돌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초선으로부터 알파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베타도 만약에 동경이 똑같잖아요. 동경이 똑같으면은 자, 베타도 이렇게 우리가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타예요. 그런데 얘들이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죠. 자, 이랬을 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은 자, 우리가 어떻게 자, 만들어줄 수 있느냐면요. 자,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자, 몇 도 나옵니까, 여러분들? 동경이 똑같으니까요. 그 차이나는 각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바퀴 돌았나만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동경이 일치하는 자, 그런 경우는 360도 곱하기 n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동경이 일직선을 이룬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자, 베타가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 위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베타의 동경이 여기에요. 자, 그런데 알파의 동경은 이 베타하고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알파의 동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두 각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동경 알파에서 동경 베타를, 자,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가, 몇 도 차이 난다? 180도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180도 차이가 나니까 플러스 18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하는, 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의 동경, 자, 베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는 X축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경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각과 요각이 똑같죠? 그러면 이 베타를 떼다가 여기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360도가 되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 다음에 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좌표 평면상에 그림 그려서 확인하신 대로 하게 되면요, 그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동경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이런 건데요. 자,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각 4세타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5개의 유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이렇게 그 일직선에 그 놓이게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그 동경에서 그 큰 각에서요. 자, 작은 각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360도가 나야 된다. 360도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얼마예요? 3세타죠. 그러면 3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자,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120도 곱하기 n이 돼요. 자, 그러면 이 n은요, 자, 정수기 때문에, 자, 세타가 0에서 또 30도라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0을 넣으면 0인데 0이 포함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봅니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20도 되죠? 그리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240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n에다 3 집어넣으면 360도죠? 자, 그런데 360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타는 120도나 또는 2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요, 뭐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이 역시 각입니다, 각. 자, 그래서 이 각을 어떻게 나타내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은 위치에 따라서도 어떻게 우리가 또 부르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각을 우리가 서로 다른 각을 가지고 있는 동경을 가지고 얘들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 또는 각 구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깔아놨으니까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본격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일이고요.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